해외 캠프가 달라졌습니다. 신개념 글로벌 영양업 캠프. 미국, 캐나다, 필리핀에서의 융합 체험 교육을 통해 글로벌 융합 인재에 필요한 능력을 배웁니다. 선진화된 역량 기반 교육 체험 기회, 알찬 사립학교 수업, 문화 탐방, 봉사활동까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선진 교육 시대, 차원이 다른 글로벌 역량 강화 캠프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즐거움을 더하다. 마운티아.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강의를 맡게 된 경북대학교 병원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학과 교수로 역임하고 있는 정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들. 네. 네, 오늘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릴 주제는요, 우리 아이 안전한 습관 기르기에 대한 건데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경계인식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경계인식 교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예. 오늘 제가 어머님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보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소장을 맡아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성폭력, 성추행 피해 아동들을 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진료하다가 보니까 사실 아이들한테 나쁜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모습을,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아이들한테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경계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다음에 양성평등교육원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근무하시는 이현애 교수가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 동화책을 만드셨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좋아서 껴안았는데 왜라는 그런 주제의 동화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서 이렇게 와락 껴안았어요. 그 아이 여자아이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저리 가! 싫어! 그렇겠죠. 그랬더니 그 남자아이가 내가 좋아서 쟤를 껴안았는데 왜 쟤는 저런 반응을 보이지?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주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이 경계인식 교육은 이런 경계가 나누어진 영역은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지도가 칠해져 있고 그 나라마다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걸 우리는 경계선, 국경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지도를 우리가 아이의 꿈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계 지도나 지구본 같은 거 이렇게 사서 집에서 설명하시죠.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이렇게 경계가 있고 그 경계는 함부로 왔다 갔다 침범할 수 없다는 얘기를 알려주시는 것이 기본이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뭐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지금 이제 북한하고 한국은 저렇게 38선, 지금은 뭐 DMZ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경계가 나누어져 있죠. 아이들한테 역사 교육, 우리나라 현실 교육을 하면서도 저런 경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나라마다 있는 경계선을 함부로 침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이들한테 묻는 거죠. 아이들 대답하겠죠. 저렇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 전쟁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이끌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항상 문제만 얘기하면 애들이 불안해지거든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같이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국경선을 넘을 때는 여권을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미리 비자를 신청해서 허락을 받고 넘어가는 것은 괜찮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러면서 애들도 여권도 만들고
혹시나 외국 갈 일이 있을 때 비자 받는 것도 보여주고 하면 아이들이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배우면은 아이들의 전두엽의 엔진은 점점 더 켜지고 이런 불안을 다루는 그 변형계의 감정 조절하는 애는 점점 더 안정이 갈 것입니다. 자, 우리가 쉽게 또 알려줄 수 있는 경계인식 교육은 길에 있습니다. 저렇게 보면 자전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또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죠. 근데 사실 자전거 다니는 길이 안전하지 못해서 어머님들이 걱정이 되시는 경우도 맞죠. 근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길에서 이런 선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자, 사람이 다니는 인도와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남자아이들을 키우면 더 그러시겠지만 공이 통통통 튀어가면 애들은 공 따라 와르르 가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차도로 뛰어 들어가는 것을 가장 걱정을 많이 하실 거고, 뭐 여자아이들도 너무 놀이에 몰두하다 보면 이런 뭐 풍선이나 아니면은 그 비눗방울 놀이 하다가 그냥 저런 차도로 뛰어들게 돼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후유증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사실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차도 안에도 차도 위에도 사람이 다니는 길은 횡단보도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런 횡단보도에 신호를 보고 건너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면 저렇게 사고가 나게 되죠.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저 도로 위에 이렇게 선을 끊는 거를 누가 발명했냐 하면요, 미국에 사는 웬 여자분께서 발명하셨답니다. 미국에는 여자분이 자꾸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걸 보고 이제 도로에다가 선을 끊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게 너무 잘 지켜져서 이거를 법안으로 내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 그거 꼭 꺼야 되냐고, 없어도 잘 지내는데, 그래서 아무도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그 용감한 여자분께서 밤사이에 자기 혼자 다 끓여버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전하다는 게 인정이 돼서 우리 전 세계에 퍼져서 이렇게 이제 차선을 끊는 것이 이렇게 법제화됐다고 하거든요. 제도화되고, 되게 이제 용감한 여성 덕분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도 하고 길거리를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렇게 차선이 끄어져 있는 것은 선을 지켜야 되고, 선을 넘어갔을 때는 이렇게 꽈당 부딪히게 되고, 부딪히면 다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치고 나서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니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자동차 보험을 우리가 지금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애들도 얼마 전에 보험이 뭐냐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보험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물리적인 경계, 뭐 국경선, 차선 이런 거죠. 그러면 대인과 대인 관계에도 경계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것이 경계인식 교육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 물건 만지지 마. 여러분 동생 낳아서 동생이 이제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 애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죠? 내 물건 만지지 마, 내 장난감 만지지 마, 내 거야, 뭐 이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아이들끼리 같은 공간에 모아놓고 놀게, 어울리게 해주고 싶어서 모아놓으면은 꼭 저 장난감 때문에 싸움이 나죠. 아주 멋있어 보이는 장난감 있으면 애들이 서로 갖고 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 물건이 아닌 경우에는 함부로 만지거나 쓰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기억나세요? 저희 왜 그 책걸상, 초록색, 녹색 책걸상인가요? 중간에 이렇게 선 꺼놓고 넘어오지 말라 그러고 넘어오면 내 거라고 하고, 사실 그게 경계인식 교육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같이 책상을 쓰기보다 혼자서 책상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경계인식 교육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건 좀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저런 이제 경계인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데요. 물건과 물건 사이에도 내 장난감, 내 거 이렇게 경계가 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적인 영역을 personal space라 그래서 이런 사적인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가 처음 만났다. 악수를 하는 경우가 많죠.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자, 이 악수를 하는 것의 의미는 내 손에는 무기가 없어요. 당신은 안전해요.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는 자, 여기까지 내 공간이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하는 이런 사적인 공간을 나타내주는 그런 개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적인 공간은 저 그림에도 여자는 노란색으로 남자는 약간 푸른빛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 저 그림에서도 마치 보이지 않는 물방울이 사람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공기방울처럼 당신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사적인 공간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의 친밀함에 따라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연애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손 잡는 것부터 하죠. 어깨 동무, 발짱 끼거나 어깨 동무, 허리를 감싸죠. 처음부터 뭐 뽀뽀부터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진 않죠. 점차적으로 사적인 영역을 조금씩 이렇게 공유하게 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진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 어린의 경우에는 45cm가 아주 친밀한 사람이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고 친구들은 한 1.2cm, 1.2m, 120cm 정도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거리는 거의 한 3, 4m쯤 되잖아요. 이것이 이런 청중과 강의하는 사람의 공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막 이렇게 올라오신다면 이것은 제 사적인 공간을 여기선 공적인 공간이 되겠죠. 침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경계 역시 함부로 그 선을 넘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우리가 많이 보죠. 제가 다른 나라의 사진을 갖고 왔지만 사실 우리나라 뉴스에도 저렇게 공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다치거나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사람 사이의 경계선은 꼭 지켜야 됩니다. 근데 저게 물리적인 그런 공간의 경계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거죠. 너 너무 뚱뚱해. 너 돼지 같아.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너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한 옷을 입고 왔어? 이런 얘기들. 걔들은 뭐 자기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얘기하기 마련이지만 그런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얘기를 했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 비눗방울을 이렇게 침범한 것이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학교 폭력의 경우에도 제가 들어보면 물론 때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을 쓰는 아이가 잘못한 건 더 맞지만 그 폭력이 시작되기 전에는 놀리는 경우가 먼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빌미를 제공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물리적인 폭력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적인 언급을 하는 것도 어떤 경계를 침범하는 것임을 아이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느끼는 바가 있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에서 너무 뚱뚱한 사람 옆에 앉아서 몇 시간 비행을 했는데 그분이 마침 변호사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그 비행 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외국의 뉴스를 봤거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아침에 이제 병동에서 회의를 하는데 제 밑에서 이제 같이 근무하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희비 선생님께서 자기가 어느 날 굉장히 뚱뚱한 사람 옆에 이렇게 중간에 앉아 가게 됐는데 자기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공황 발작 있죠, 패닉. 패닉이 막 생겨서 그 조그만 비행기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침범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자기 너무 힘들었다고 불안이 막 엄습하는 느낌을 직접 체험했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사적인 공간을 침범당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 혹시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제 국토가 좁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이렇게 밀집해 사는 경우에는 사적인 공간을 침해당하는 경험들을 그냥 끊임없이 하고 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국민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요, 성추행이나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꼭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성자만 앞에 빼면 추행이나 폭력이잖아요. 폭력의 아주 일부분인데 저런 폭력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내 마음대로 침범해 들어가는 것이 폭력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이나 성추행도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영역을 저렇게 침범함으로써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새는 성폭력에 대한 어떤 법률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돼서 요즘 연예인들 계속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죠. 그런 뉴스가 한번 이렇게 나고 나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의 명예는 훼손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딸도 잘 키워야 되지만 사실 아들들도 저런 이제 가해자나 저렇게 오인받지 않도록 키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되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아이들한테도 이런 경계 개념, 경계 인식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인식에 대해서 사적인 공간을 존중해 주면 이런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생길 위험이 없어지겠죠.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함부로 몸을 만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그림에 보면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막 침범에 들어가면 안 된다. 오케이? not 오케이 되죠? 근데 아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엄마 아빠의 행동을 애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근데 아빠가 와이프가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싫어요, 하지 마요 하는데도 막 계속 뽀뽀하고 계속 끌어안고 애들이 보는 데서 막 신체를 만지고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은연중에 자녀들도 저래도 되는구나, 노라고 하는 게 노가 아니구나, 싫다고 하는 게 싫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교육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라도 그런 남편분이 계시면 오늘 내가 그걸 배웠다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 하더라라고 좀 인식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의 아니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을 넘어가기 전에는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방에 연구실이나 뭐 사무실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죠. 노크를 한다는 의미는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됩니까? 제가 방금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한테 노크를 하면 좋겠지만 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항상 넘어가기 전에 물어야 되는데요. 물건을 써도 되는지, 함께 놀아도 되는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너무 좋아서 안고 싶으면 껴안아도 되니?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일단 먼저 물어봐야 되고요. 물어보지 않고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힘든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애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저기 보이시죠? 노크.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크를 하거나 물어보고 허락을 구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상대방이 오케이, 들어와도 좋아, 괜찮아, 들어오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만, 그때만 물건을 함께 쓰고 함께 놀고 껴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근데 사실 연년생이나 이런 쌍둥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 애들이 같은 장난 갖고 너무 많이 싸워서 항상 똑같은 걸 사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도 항상 이름을 써서, 옷이 똑같더라도 꼭 이름을 써서 네 거 내 거 이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게 바뀌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탐이 나거나 혹시 자기 장난감이 부서져서 왜 못 쓰게 된 경우에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빌려 쓰고 이제 허락을 구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매시멜로 그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매시멜로를 이렇게 주면서 지금 네가 매시멜로를 너가 안 먹으면 한참 있다가 한 개 더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싫어요, 저 그냥 먹을래요 하고 먹은 애들하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한 개 더 받아서 먹을래요 했던 애들을 비교해 봤더니 자기의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대학 입시 시험에 성적을 더 잘 받더라, 그래서 더 좋은 대학에 가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 시절이라도 자기 욕구를 지연시키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한테 이틀 뒤에 줄 테니 참아라 우리한테는 이틀이지만 애들한테는 그 영원한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연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애가 뭐 해달라 하면은 이게 협상을 할 때 우리 아이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아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실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는 너 그것밖에 못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 그림에 보면 남자하고 여자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갖고 뭐 7세가 되면 같이 옆에 앉히지도 않았는데, 사실 7세쯤 되면은 이제 젠더, 여자는 여자들끼리, 남자는 남자들끼리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따로 놀기 시작하거든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왜 여학생들끼리 남학생들이 몰려서 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성추행이나 성폭력의 그 개념을 심어주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저는 남자 여자 쌍둥이를 키운 엄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애를 데리러 가봤더니 제가 이제 오랜만에 애들을 데리러 가니까 뭐 나도 같이 갈래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허락받고는 이제 남자애들을 3명이랑 우리 딸내미랑 이렇게 한 차에 태우고 왔는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해 놓고 이제 보니까 이 남자애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뭐 장난치고 이런 일하고 이런 개인적인 사적인 공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너희 꼭 그렇게 서로 이렇게 때리면서 놀아야 되겠니 하고 한마디 하긴 했는데, 사실 남자애들이 생각하는 이런 공간 개념이랑 여자애들이 생각하는 공간 개념은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엔 어떻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입장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엄마들을 보면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는데 밖에 나가서도 계속 엄마 뭐 가슴을 만지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엄마를 안고 싶어 한다든지, 뽀뽀를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도 계시고, 반대로 엄마가 너무 애들 친구들 앞에서 뽀뽀하작하고 이렇게 막 안착하고 이제 만지고 싶어서 남자애들이 막 싫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노하, 싫다 하는 경우에는 존중해 주셔야 되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제가 그 성폭력 예방교육 할 때도 여자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라도 애가 노하면 뽀뽀하지 말라고. 그런 게 몸에 배워야지 다른 사람이 싫을 때도 할 때 노할 수 있지. 아빠는 내가 아빠니까 니한테 뽀뽀하는데 니가 그러면 되나 하면서 계속 억지로 뽀뽀해 놓고 다른 사람이 뽀뽀할 때는 싫다고 얘기하라고 하는 것은 애로서는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왜 경계 존중 교육, 경계 인식 교육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은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서로 장난치고 놀고 이렇게 부대끼는 것은 굉장히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이들끼리 사소한 말다툼이 생기거나 몸싸움이 생기거나 심각하게는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특히 유치원처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애들이 모여 살아도 굉장히 짓궂은 아이가 화장실에 막 따라 들어간다든지 치마를 이렇게 드신다든지 그런 행동을 통해서 또 상처받는 아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학교나 유치원에서 이런 폭력 문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는데, 또 애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굉장히 친한 엄마들끼리도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이 또 그걸 보고 어머 저렇게 하면 사람 사이가 저렇게 갈라지는구나, 이런 걸 또 배우게 되어서 우리가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개인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대끼며 살아갈 때 이런 부분을 그냥 방관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근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죠.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애들도 자기 마음대로 친구 장난감을 자기가 원할 때 갖고 놀고 싶고,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피해를 고려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하면서 생기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때 저 아이와 내 아이와 그 다른 아이의 사이에 이렇게 경계선이 놓여 있다는 개념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비눗방울에 있는 게 아니라 애들마다 다 비눗방울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비눗방울을 이렇게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를 하라는 거. 그러니까 노크라는 게 말로 물어보는 거. 해도 되니? 이렇게 해도 되니? 저렇게 해도 되니? 하고 물어보고 허락을 구하고 들어갈 때는 그게 폭력이 아니지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냥 마구 들어가면 마치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불쑥 들어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말은 7%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계 인식 교육이 정말 중요해, 다른 사람도 비눗방울 가지고 있어 해놓고는 이제 남편이 이렇게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노크 안 하고 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아빠가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데도 아빠가 뽀뽀하려고 계속 와서 뽀뽀하고 만지고, 이런 모습을 애들한테 보여주면 우리가 말로는 하지 마라 7%지만 모습을 보여주는 93%는 해도 돼, 해도 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가족끼리의 모습이다, 이런 거를 알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경계인식 교육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할 땐 굉장히 어린 애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이게 언제쯤 되면 더 필요하고 중요해질까요? 애가 몇 살쯤 되면 더 중요해질까요? 그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사춘기 시작하거든요. 자,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사춘기를 시작합니다. 자, 사춘기를 알 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네, 이제 자기만의 이제 공간이 필요해서 문 닫고 들어가서 자기 혼자 있을 때, 문을 잠그고 있거나 아니면 닫고 있거나 혼자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자, 그런 사춘기가 되면 여자애들은 아빠가 우연히 이렇게 샤워하는데 욕실문을 연다. 우리 아빠 변태야!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의 공간에 침범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전까지는 엄마한테 물어보죠. 엄마 뭐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저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비밀이 생깁니다. 자, 그때 섭섭하죠? 그죠? 섭섭하고 나한테 공유하지 않고 상의하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20살이 25살 되고 30이 됐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가고 집도 안 간다. 우리 집에서 계속 밥 해달라 하고 빨래 해달라 한다. 그러면 가슴이 답답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는 목적은 혼자서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공간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 다 알죠? 저 문 닫고 저 컴퓨터 게임 하고 있는지 알고 문 닫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지 다 암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문 불쑥 열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고요? 놓고 하셔야 됩니다. 네, 놓고 하셔야 되고 아이가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일단은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칠 것 같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 그 다음에 뭐 경찰에 잡혀갈 것 같다. 이 정도 되면은 그때는 경계를 침범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릴 때의 경계는 훨씬 운동장이 작습니다. 그러다가 애가 나이가 들면 이 운동장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소년기가 되면 하나의 원칙은 경찰에 잡혀가지 않을 정도로는 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부모님들이 오셔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 미치겠어요. 우리 애 나중에 사이코패스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자, 거짓말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나의 전두엽이 커져서 이제는 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전두엽이 더 큰가 내가 더 큰가 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부모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거짓말을 우리 애 사이코패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 우리 애가 많이 컸구나, 이제 독립을 준비하고 있구나, 아, 혼자서 살아보려고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애가 거짓말을 해요 할 때 이렇게 서로 붙어서 같은 눈높이에서 싸우시면 안 되고요. 내가 우위에 있고, 아이고 요 고놈 많이 컸네, 이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게 느껴지시더라도 정말로 명백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른 척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증거를 자꾸 뒤지시면 안 돼요. 자, 카카오톡 자는데 계속 들여다보고 그 게임 했는 거 캡처 다 해갖고 애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다 보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엄마하고 아이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물론 게임 많이 하고 야한 동영상 찾아보면 엄마로서 부정적인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거를 아이가 이제 조절하는 걸 어느 정도 좀 옆에서 바라보시고 경계를 좀 이렇게 존중해 주시고,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다른 애들한테 뭐 피해가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한테 해가 된다든지 아이의 발달에 그거 보느라고 그거 하느라고 너무 뭐 숙제도 안 해가고 학교도 늦게 가고 지각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건드리시더라도 이게 방관하는 자세처럼 보이도록 좀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요, 어머님 아버님께서 돌을 많이 닦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경계 인식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사람 사이의 갈등을 줄이려면 상대방의 물건, 몸, 감정, 기분, 언어까지 내 맘대로 함부로 좌지우지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은 애들이 일기를 쓰죠? 자, 일기를 보시죠. 우리 애 쓰는 일기. 왜냐하면 선생님도 다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춘기가 되고 애들이 자기의 경계를 지키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일기도 안 보여주려고 하고 자꾸만 숨기려고 합니다. 물론 보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죠. 그래서 애들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 엄마가 자꾸 봐서요, 내가 일기장을 들고 다녀요 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두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신과 의사로서 저희는 왜 비밀보장의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비밀보장을 깰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몇 가지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폭력이나 이런 거를 폭력을 당했을 때, 학대를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살하고 싶어 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폭력을 가해서 해치고 싶어 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소년기 아이들이 임신이나 이런 일이 있어서 혼자 해결을 못할 때. 이럴 때는 저희가 애하고 얘기하면서 얘야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엄마한테는 절대 얘기 안 한다 하면서도 그런 이제 위험한 순간이 되면 그런 비밀보장의 원칙을 깨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아이들의 어떤 일기나 어떤 이런 사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더라도 정말로 그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경찰이 침범할 만한, 뭐 경찰에 알려져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아니면 모르는 척 하셔야 됩니다. 어렵겠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물건, 몸, 감정, 기분, 언어까지 내 맘대로 함부로 좌지우지 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죠.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명절을 지냈지만 명절에 모이면은 왜 그거 있죠? 너 왜 이제까지 시집을 안 갔니? 너 왜 뭐 취직 안 하고 뭐 하니? 뭐 너 왜 둘째는 안 낳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문화는 굉장히 경계가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게 저희 같은 정신과 의사가 추석이나 이런 설날의 명절에 굉장히 바쁘게 하는, 명절이 되면 응급실도 많이 이제 오시고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많이 면담하러 오시는데요. 그런 이제 원인이 되거든요. 우리의 문화는 옛날에 왜 숟가락 젓가락 다 몇 개인지 알고 지냈잖아요. 그런 이제 시족사회, 부족사회, 그런 이제 농경사회다 보니까 그때 풍습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알고 싶어 하고 궁금해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데 실제로는 간섭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침입해 들어갑니다. 경계를 그냥 막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홀어머니 밑에 아들이 있으면 시집가지 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이유가 경계가 너무 없는 게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왜 거기에 대한 영화 같은 것도 왜 나오잖아요. 마치 그 시어머니가 스토커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거든요. 동의하시죠? 근데 사람이 했는 것만큼, 배운 것만큼, 경험한 것만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걸 자꾸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경계에 대해서 배우고 경계 인식 교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숙지해서 행동으로 옮겨갖고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들 이제 장가 보내놓고도 밥은 제대로 먹고 사는지, 아침에 해갖고 먹는지 자꾸 궁금해지고 가보고 싶게 되고 전화하고 싶고 또 이제 불쑥 들어가갖고 어떡한지 한번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엄마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자녀나 가족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데는 뭐 남자분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여자들의 이런 헌신과 그런 뒷바라지가 아주 근본적인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본인의 엄마를 안쓰럽게 생각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어요. 남자고 여자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식을 이렇게 떠나보내거나 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눗방울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맛있는 거 다 차려놓고는 애들 다 나눠주고 엄마는 배 한 곡 부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마는 저게 좋아, 엄마는 저게 맛있어, 엄마는 짬뽕이 맛있어, 이렇게 계속 알리고 내 경계를 계속 이렇게 애들한테 심어줘야지 나중에 애들이 돈 벌어서 엄마 짬뽕 사주러 오고, 그죠? 뭐 엄마가 좋아하는 거 보면 엄마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들한테 경계인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혼자 있는 세계가 필요하고 혼자 있는 방이 필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애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책을 빌려서 책을 사서 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지출의 범위에서 뭐 그게 꼭 10,000원이라도 아니면 50,000원이라도 딱 정해놓고 요 돈만큼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뭐 한다든지 산다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애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챙기고 내 경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지. 안 그러면은 여자들은 자꾸만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내 걸 자꾸 이렇게 경계를 무너뜨리고 자꾸 해주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늙어서 내 경계가 어디쯤인지 이렇게 보려고 그래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다른 아이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런 걸 가르치면서도 내가 내 물건, 내 몸, 내 감정, 내 기분, 내 말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지 그거를 보고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계, 사춘기의 경계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해줬어요. 해줬는데 사춘기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그걸 올스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네 사춘기니까 네 알아서 해라. 그럼 애 입장에서는 버림받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애가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도 안 주고 어느 순간에 엄마가 스탑을 해버리면 애들은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엄마가 변했어, 엄마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를 이렇게 경계를 둘 때는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계속 끼고 자다가 어느 순간에는 따로 재워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끼고 자다가 어느 순간 학교 들어가니까 니 따로 자, 뭐 침대 사줬으니 가서 따로 자, 이러면은 애는 되게 불안해하고 뭐 중간에 쫓아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6개월 전부터 자, 네가 학교 들어가면 이제 저 방에서 혼자 자게 될 거야, 혼자 잘 거야, 이러면서 애한테 계속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계를 이렇게 지어가는 데 대해서 애가 준비가 되도록 해야지 어느 순간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엄마가 선을 그어놓고 그 선에 따라서 애를 맞추라고 하면 애들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남자애들을 키우실 때요, 그 사춘기가 들어선 아이를 껴안고 자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요, 본능적으로 이런 성적인 욕구가 생기거든요. 근데 사춘기에 들어선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목욕했다고 그냥 이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애를 계속 이렇게 끌안고 나는 네가 좋으니까 엄마하고 같이 자자고 끌안고 잔다든지 하면 애들은 성적인 욕구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욕구가 생기면 애들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께서 조금 이렇게 애들이 사춘기가 좀 생기고 하면 스스로 이렇게 경계를 좀 치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아까 그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무리 아빠지만 뭐 딸내미 목욕하는데 벌컥 연다든지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지금 그 시댁이나 친정에서 경계를 이렇게 계속 침범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노하시는 것도 애들한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느 선이 적당한지를 애들이 경험하게 되거든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 하면, 일하시는 분인데요. 일하시는 분이 가고 나면, 출근을 하고 나면 시댁 어른들이 오셔갖고 안방에서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이제 목욕하시는 경우들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경계가 무너진 거라고, 목욕탕에 가시면 되지 왜 아들 집에 와갖고 안방에서 물 받아놓고 목욕을 하시냐고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고 불쾌하면 그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주변 사람이나 아니면 진짜로 전문가한테 와서 내가 이건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는 것을 상의를 하다 보면 현명한 해결책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때 너무, 이거는 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느껴보면 시댁에서 침범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보면 친정에서도 굉장히 경계를 이렇게 막 무너뜨리고 오시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프면 항상 전화해서 오라 가라 하시고, 뭐 힘들면은 항상 오라 가라 하면서 도와달라 하시고, 이러면 내가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내 아이가 힘들고 우리 가정이 힘들 때는 그게 되게 힘들고 경계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하고 경계를 그어주시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 교육에는 굉장히 좋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부모나 친정어머니가 됐을 때 그렇게 경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경계 존중 교육은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바른 가치관 교육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다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좀 더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아동 성폭력을 이제 당한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동 성폭력 예방 교육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애들한테 성을 꼭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죠? 성폭력 교육이 굉장히 강화된 다음에 애들의 용어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용어를 씁니다.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성폭력 교육, 예방 교육을 시키고 나면 애들이 성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져서 계속 막 성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때 성폭력 예방 교육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아니라 안전 교육으로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가 이런 경계인식 교육이 생겨야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위험한 물건을 만지면 말리거나 불장난이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맥락에서 아이의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아이가 안전하려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얘야, 아저씨가 학교 가는 길을 잘 모르는데 학교 가는 길 좀 알려줄래? 이 차에 타고 같이 갈래? 이러면서 데려가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유괴를 하려는 상황에서 애들한테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나요? 그죠? 저는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은 어른은 아이한테 길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다른 어른들 많이 있는데 굳이 어린애한테 길을 물어보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럴 때는 아니요, 엄마가 낯선 사람을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차에 타지 말라 그랬어요, 저기 다른 어른한테 물어보세요 하고 노 하고 가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 착한 아이가 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강요하다 보면 무조건 도움을 청하면 다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유괴하거나 성폭력이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경계를 이렇게 넘나드는 행위라는 걸 알리고요. 상대방의 경계를 함부로 넘지 않는 것과 같이 나의 경계로 잘 지키는 일이 필요함을 인식시킵니다. 그래서 싫은 것에 대해서 싫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어머님께서 그 나쁜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어서 애야 가자, 좀 뭐 같이 가자 하면 애가 싫어요, 안 돼요 하고 말할 수 있게 연습을 시켜보면 그게 몸에 이렇게 체득이 되거든요. 그럴 때 훨씬 더 아이들이 그런 순간 자기가 해야 되는 말을 더 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그런 얘기를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동이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려면요, 어려서부터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셔야 돼요. 자, 애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데 됐어, 가만히 있어, 엄마 시킨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면 애는 얘기하려고 하다가 쑥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순간에도 싫어요, 안 돼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싫어요, 안 돼요 하면 그걸 들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말해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어른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제가 아까 어머님이 경계를 잘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빠한테 엄마가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 것을 계속 보고 자란 아이들은 노를 못합니다.
여자애들이 그걸 보고 자라면 나중에 가정폭력의 희생자가 될 확률이 더 높고요. 남자애들이 엄마가 아빠한테 계속 두드려 맞거나 당하는 거를, 폭력을 당하는 걸 보고 자라면 나중에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집에서 자기 자신의 비눗방울 지키는 건 되게 중요하고요. 그 아이들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주고 존중을 하면 아이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을 하고 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의 요구를 귀담아주고 존중한다면 여기서 또 어머님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럼 애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냐? 아닙니다. 자, 애가 이럴 수 있죠. 엄마 싫어, 나 아픈 거 싫어, 주사 싫어, 주사 안 맞을 거야. 그러면은 그래, 주사 맞지 마라 얘야. 이게 존중해 주는 게 아니죠. 자, 이거는 싫지만 맞아야 된다 하고 억지로라도 맞추고 나서 애가 좀 진정이 되고 이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왜 맞는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도 소아정신과 의사고 전문가지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죠.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한테 뭔가 실수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사과하시면 돼요. 어떤 엄마들은 내가 했는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엄마 아빠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애들한테는 훨씬 낫습니다. 좋은 부모 교육이 되기 때문에 모델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안전한 습관 기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경계인식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한 이런 국경선, 그 다음에 지도에서의 선, 그리고 차도, 인도, 자전거길,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런 경계, 이런 부분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전두엽을 발달시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안내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위험을 감지하는 뇌를 발달시키는 건데, 발달만 돼 있으면 애들이 어떠냐 하면, 우리가 왜 살다 보면은 삐뽀 하는 그 경보가 오류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놀라면은 얘는 항상 긴장된 채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류를 보일 때는 빨리 이걸 안정시키고, 실제로 제대로 경보가 울렸을 때 빨리 이 전두엽하고 감정인 뇌가 교류를 해서 행동을 판단하게 만들려면 감정은 빨리 조절하게 하고 지식은 더 많이 쌓게 해서 그 두 가지의 뇌가 서로 잘 의사소통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불안을 조절하는 방법은 빨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은 지식적인 측면을 전달하되,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놀라고 힘들 때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나요? 안 들리나요? 안 들리죠. 애들은 더 합니다. 그래서 애가 막 울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건 저렇게 해야지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때는 울 때는 일단 달래세요. 달래고 안심시키고, 애가 멀쩡해지면, 울지 않고 그 다음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나면 그때 엄마 생각에는 네가 이때 이렇게 해서 쓰면 좋았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림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림책을 소개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림책을 보면 그림에 애들이 그림 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힘든 상황이 되면 그림이 팝업창처럼 이렇게 탁 뜹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활용을 하시든 그런 좋은 책들을 많이 가지고 그림책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챙이 눈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게 그림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에 대한 그림책들도 참 많이 나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알려주시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어떤 아이들은요, 그런 걸 많이 보여주면 더 불안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전에 엄마 이 세계가 무너지면 어떡해, 전쟁 나면 어떡해, 얼마 전에 지진 났죠? 지진 나면 어떡해. 그런 애들은 오히려 정서적 안정이 훨씬 더 먼저 돼야 되고, 애가 어느 정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안정이 됐다면 그때서야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유치원에서 안전 지진 대피 교육하다가 너무 애가 자지러져 갖고 저한테 진료받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1년이나 한 2년쯤은 그 대피 교육 할 때마다 이제 딴 데 보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기질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그런 안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애가 불안해 보일 때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이가 안정이 됐을 때, 기분이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이한테 제대로 안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계는 어머님과 부모님들이 조각칼로 조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머님 오셔갖고 우리 애는 너무 불안이 많아요, 너무 불안해요 하는데 보면 엄마도 막 불안해갖고 이제 막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애가 어릴수록 엄마 불안을 제가 낮추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요. 지속적으로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은 아이한테 정서 학대를 가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그 미국에 있는 연예인 부부가 이혼을 하니마니 그런 소식 들으셨죠? 점점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뭐가 진실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술에 취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연구를 해보면 두드려 맞는 아이, 신체적으로 학대당한 아이도 물론 상처를 받지만 자기는 맞지 않고 엄마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중요한 다른 사람이 두드려 맞는 걸 목격한 아이도 그에 못지않게 뇌에도 새겨지고 몸에도 새겨져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서 나중에 심장, 그 심근경색 들어보셨죠?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뇌 발달이나 신체적 발달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것은 아이한테 정서 학대에 해당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경계 존중 교육 계속 얘기했는데요. 폭력이 벌어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로 얘기하는 건 몇 프로라고 그랬죠? 7%. 93%를 다른 교육을 시키면서 7%에 해당되는 걸 말로 존중해라 한다고 해서 되지 않죠, 그죠? 그래서 폭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런 경계 존중 교육을 할 수 없고요. 폭력을 목격한 아이들은 자기의 경계가 침범을 당해도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학교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성폭력의 대상자가 되고 나중에 갑질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노를 못하고 계속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가 맞지 않고 내가 맞고 내 경계가 침범당하는 거를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한테는 되게 중요한 교육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언어폭력도 폭력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폭력에 굉장히 취약해서요. 사실 때리지 않으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너 그렇게 있으면 맞는다. 너 그런 거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맞는다. 이렇게 계속 위협만 하는 것도 애들한테는 아까 그 정서적인 뇌를 이렇게 불타오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때릴 것만 얘기하시고 때리지 않을 거면은 말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늑대소년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늑대소년이 된다는 거는 믿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또 그거 있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데 애가 계속 조르면 나중에 그래 돼. 해. 이것도 늑대소년이 되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뇌가 폭력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폭력을 경험하면요, 애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애를 제일 많이 때리는 이유가 성적이 떨어져서라고 하는데요. 성적이 떨어져서 애를 때리면 공부는 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집중하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려면 엄마가 이런 폭력에 노출시키지 않고, 엄마가 언어로 협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나가 버린다든지 니 같은 거 왜 나왔냐든지 이런 정서적인 학대를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가 공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꾸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가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정폭력은 견디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지금 열심히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술에 취한 아빠가 와서 난리를 쳐도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죠. 집안일이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되고, 옆집에서 시끄럽다. 지금 아동학대가 바뀌었거든요.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만 돼도 신고하라. 그죠? 그래서 112로 신고하면 일단은 출동하게 돼 있고요. 출동을 하면 정말 그 아이의 목숨, 그 옆집 아줌마의 목숨,
이런 그 한 가정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지 말고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Say something. 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안전한 사회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분노 조절 장애 범죄가 자꾸 생기는 이유가 이런 아동 학대나 가정 폭력을 그냥 방관했다 해야 되나요? 그냥 의례껏 있는 것처럼 놔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너무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우리나라에 계신 살고 있는 여자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오늘 많이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의 전두엽은, 아이들 전두엽은 키우고, 감정을 조절하는 예는 안정화시켜서 이 두 가지 내가 잘 의사소통하게 하면 어떤 위험한 순간에도 아이가 잘 판단하고 위험하지 않은 습관을 기르게 된다는 거. 거기에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 부모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경계 존중 교육, 어린 시절의 경계 존중 교육은 대인관계 폭력을 예방하고, 이런 대인관계 폭력이 자꾸 예방이 돼야지 군대에 보내놔도 안심하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어디 가 있든지 우리 아이의 안위를 걱정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을 예방하는 데는 여러분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어머님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비눗방울을 지키자. 그죠? 어머님의 경계 존중 교육이 아이들한테도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